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브로이의 물질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빛은 파동적인 성질과 입자적인 성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브로이가 저걸 딱 봤을 때 빛은 파동적인 성질과 입자적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반 물질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걸 했는데 우리가 E 이꼴 HF 이렇게 우리가 광자를 이렇게 표시를 광자의 에너지는 HF 이렇게 되더라. 근데 아인슈타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E 이꼴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PC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PC가 여기서 P라는 거는 운동량이다, 운동량. E 이꼴 PC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면 2분의 1 MV 제곱인데 P를 분해하면 M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V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니까 요거는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식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런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E 이꼴 PC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개를 연결시킨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키면 HF 이꼴 PC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걸 지금 보면은 F가 파장으로 변해주게 되면 C 이꼴 람다 F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요게 요 식이 H에 그 다음에 F가 람다분의 C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요게 PC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CC 날라가고 람다로 표시를 해보면 어떤 람다로 표시해보면 파장이라는 것은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식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드브로이의 물질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드브로이 물질파를 이야기하는 이 람다가 파장이라는 게 운동량이 커지면 파장이 작아진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발표했을 때만 해도 요게 지금 광자에 적용되어 있는 거죠. 광자에 식을 유도하는 거는 빛이 그러니까 전자기파에 적용되는 식을 두 가지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입자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보면 광자에 적용했던 거를 일반 물질로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무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믿었는데 저게 어디에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어디에 증명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에 적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자는 틀림없이 질량 m를 갖고 있습니다. 광자는 질량이 없는 존재지만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을. 그래서 이 전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실험을 이렇게 했다. 실험을 광자처럼 실험을 해보니까 전자를 하나 둘 이렇게 보내줄 때는 입자처럼 움직이는데 실험을 해보면 전자를 다량으로 이렇게 다량으로 보내주면 여기에 보면은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렇게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섭 현상을 일으키니까 간섭 현상은 파동에서만 나오는 현상인데 전자라는 입자를 다량으로 뿌려주니까 다량으로 요걸 통과시켜 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간섭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험은 이제 이게 실험 이름이
우리가 전자의 움직임을 이렇게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데이비슨하고 거머 실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움직임이 우리가 파동성을 다량으로 움직일 때는 파동성을 보이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의 움직임을 해석을 하는데 입자로 해석할 때보다도 파동을 관계로 해석을 하니까 정보를 수없이 많이 얻어낸다. 정보를 수없이 많이 얻어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파라는 게 비록 드브로이가 광자에 대해서 정의시켜가지고 했지만 그래서 저게 이제 실제로 물질에도 적용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서의 운동량 P를 가진 물질의 우리가 파장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P분의 H 이렇게 표시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MV 이렇게 됩니다. MV분의 H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질량이 크면 파장이 작다. 이 속도 V로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날아간다. 야구공이 날아가면 야구공이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운동량이 크겠죠. 운동량이 커지면 람다가 작으니까 야구공의 움직임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미세하게 진동을 하면서 앞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의 움직임을 이렇게 파동으로 이해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과학사적으로 굉장히 큰 진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봤다. 전자현미경. 그래서 전자현미경에 왜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전자현미경을 쓰면 여기에 MV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MV가 빠른 속도로 보내주게 되면 운동량을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운동량을 크게 만들어 주면 여기 아주 파장이 짧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람다 C 이래 가지고 1.22에 요게 D분의 람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세타 C 배우기로는 세타 미니멈 이렇게 배웠죠. 세타 미니멈. 그래서 파장이 작으면 세타 미니멈이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광학현미경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요게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는 이유가 요걸 빠르게 하게 되면 작게는 100배 람다를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람다를 작게 만들 수 있고 요게 속도를 빠르게 해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더라. 람다, 세타 미니멈을. 그래서 세타 미니멈이 작은 것이 훨씬 더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이 람다를 작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람다를 작게 만들어주는데 바로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쓴다.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으로 해주면은 람다를 엄청 작게 만들 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